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에서도 JK그룹의 본사 건물은 왕좌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은 하늘의 푸른 빛을 그대로 비춰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오늘 이 거대한 왕국의 심장부인 50층 컨퍼런스 홀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 유노이아 타워의 1차 설계 공모전 프레젠테이션이 열리고 있었다. 홀 안은 긴장감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회사들이 모두 모여 저마다의 기술력과 비전을 과시하기 위해 날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아틀리에 연예 대표로 참석한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거대 기업들 틈에 낀 작은 보트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한 바다를 닮아 있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하고 실용적인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 자리에 모인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설계한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와 인간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음은 아틀리에 연예 한서연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몇몇은 아틀리에 연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몇몇은 너무나 젊은 여성 대표의 등장에 노골적인 무시와 호기심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쾅! 컨퍼런스 홀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시간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냉막한 공기를 휘감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병풍처럼 따랐다.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언론에서 수없이 봐왔던 얼굴.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서늘한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홀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심사위원석 가장 중앙 그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목소리마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10년, 아주 긴 시간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풋풋했던 고등학생 시절의 기억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첫사랑의 추억은 오래된 앨범처럼 마음 한구석에 덮어두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저 얼굴, 저 이름은 그녀의 모든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교복을 입고 짓궂게 웃던 소년의 모습 위로 냉혹한 기업 총수의 얼굴이 겹쳐졌다. 시간은 그에게서 소년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대신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권위와 냉정함을 새겨놓았다. 강지훈. 그녀의 10대를 온통 흔들었던 이름.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린 첫사랑. 그가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이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으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한서연 대표님, 사회자의 재촉에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연단을 꽉 쥐었다. 시선을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강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이었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서연의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당연한 일이었다. 10년 전의 앳된 소녀와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랐다. 설령 기억한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할 리도 없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이고 자신은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일 뿐. 그들의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연은 프로의 가면을 썼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오직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리에 연예대표 한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유노이아 타워는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떨림은 사라지고 자신의 설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스크린에는 기존의 차갑고 권위적인 마천루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곡선과 자연 채광, 그리고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타났다. 도시는 콘크리트의 숲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여야 합니다. 유노이아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생각, 즉 휴식과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데이터와 함께 자신의 건축 철학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다른 회사들이 수익성과 효율성 기술력을 내세울 때 그녀는 사람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석에서는 미묘한 반응들이 오갔다. 몇몇 원로 건축가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JK그룹의 실무 임원들, 특히 최민준 전무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너무 이상적이군. 예술 작품을 만들자는 건가? 최민준의 혼잣말이 서연의 귀에도 들릴 만큼 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최민준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한 대표님, 디자인은 인상적입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엄청난 곡면 유리를 제작하고 유지하는 비용 비효율적인 내부 공간 구조, 과도한 녹지 공간으로 인한 상업 면적 손실. JK그룹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초의 전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비용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복잡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다. 이 곡면 유리는 단순한 외장재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연 채광을 통해 건물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공간들은 실제로는 커뮤니티 시설과 공공미술관으로 활용되어 타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이는 곧 상업시설의 집객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5년 안에 모두 회수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서울의 그 어떤 건물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대답에 최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가지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서연은 모두 막힘없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방어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발표와 답변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서연 역시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등 뒤에 꽂히는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수계 시간이 이어졌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챙겼다.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디자인은 JK그룹이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달랐다. 최민준의 노골적인 반대도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 강지훈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이 끔찍한 재회를 빨리 끝내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가방을 든 채 문 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업체는 태평양 건설, 그리고 사회자가 잠시 숨을 골랐다. 모두가 태평양 건설의 경쟁 상대였던 대한건설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 예상했다. 최민준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 아티올리의 연입니다.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태평양 건설과 함께 이름이 불린 것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작은 설계 사무소라니. 최민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믿을 수 없었다. 기쁨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홀 안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곳을 바라보았다. 심사위원석 가장 중앙 강지훈.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부딪혔다. 이번에도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사회자를 보고 있었을 뿐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파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놀라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생각할 틈도 없이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무언가 짧게 지시하더니 단 한 번도 서연이 있는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컨퍼런스 홀을 빠져나갔다.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차가운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축하와 의심이 뒤섞인 소음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피하고 싶었던 운명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와의 정면 승부. 거대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그녀는 이제 매일같이 강지훈을 마주해야만 했다. 기억조차 못하는 첫사랑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한서연과 그녀의 작은 팀 아틀리에 연은 다시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때와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막강한 경쟁자인 태평양 건설의 임원들과 실무진이 10명이 넘게 배석해 있었다. 그들은 서류 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자신들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듯한 여유와 오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에 비해 고작 3명이 전부인 아틀리에 연애 테이블은 단출했지만 서연을 비롯한 팀원들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최민준 전무를 비롯한 JK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등장과 함께 실내의 모든 공기가 그의 발밑으로 모여드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으며 어떤 서론도 없이 곧바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바베우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의 두 최종 후보사의 설계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의 시선은 태평양 건설과 아틀리에 연 양측을 공평하게 훑고 지나갔다. 서연에게는 아주 찰나의 순간만 머물렀을 뿐 그 어떤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일주일 전 컨퍼런스 홀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의 미묘한 파동은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처럼 회의는 태평양 건설의 추가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계안이 JK그룹의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화려한 데이터와 도표를 동원하여 설명했다. 노련하고 실용적이며 한치의 빈틈도 없는 거대 기업다운 발표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틀리에 연애 차례가 되었다. 서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최민준 전무가 먼저 치고 나왔다. 잠깐, 한 대표님께 설명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저희 쪽에서 검토한 몇 가지 심각한 우려사항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에 복잡한 보고서를 띄웠다. 아틀리에 연에 설계한 저희 내부 분석팀의 결과로는 실현 불가능한 예술 작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아트리움과 비대칭 나선형 구조는 서울처럼 지진과 태풍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극대화하여 마치 서연의 설계안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태평양 건설 임원들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자질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짓밟으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서연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최민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 역학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전무님의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분석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리히터 규모 하얄전 0의 강진과 초속 50m의 태풍이 타워를 덮쳤지만 건물은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저희가 제안한 나선형 구조는 단순히 미학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바람의 길을 분산시켜 빌딩풍을 최소화하고 지진의 횡진동 에너지를 건물 전체로 분산시키는 최첨단 다이내믹 리스폰스 구조입니다. 중앙의 아트리움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코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무님께서 보신 데이터는 이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일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에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모든 광경을 강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보이지 않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들끓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게 했다. 최민준의 저열한 공격을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 오만한 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감히 누구에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고.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 놓섰다. 그는 JK그룹의 총수였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 하나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공정성을 해칠 수는 없었다. 지금 그가 서연의 편을 드는 순간 그녀의 실력은 총수의 특혜라는 더러운 오명에 덮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최민준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 세력에게는 자신을 공격할 최고의 명분을 주게 될 터였다. 그는 서연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모순인가. 그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10년 전 앳되지만 당찼던 소녀. 교복을 입고 낡은 스케치북에 언젠가 자신이 지을 건물이라며 수줍게 그림을 그리던 모습. 그때의 서연과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는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10년 전 늦은 오후에 고등학교 도서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연은 스케치북에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귀에 꽂힌 이어폰 한쪽을 자연스럽게 빼어 자신의 귀에 꽂았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또 이상한 거 그리냐? 지훈이 짓궂게 놀리자 서연이 발끈하며 스케치북을 가렸다.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 될 거야. 책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푸핫. 그걸 누가 지어준대. 내가 지을 거야. 나중에 유명한 건축가가 되면. 당차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귀여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빛과 공간에 대한 놀라운 상상력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 그럼 약속해.
뭘? 네가 짓는 첫 번째 작품 아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내가 의뢰한다. JK그룹의 이름으로. 재벌 3세라는 자신의 위치를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리고 그들의 찬란했던 계절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싸늘하게 굳은 할아버지 강건영 명예회장의 얼굴이었다. 그의 손에는 지훈과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나거라. 모든 수속은 끝냈다. 네, 할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계집애 때문이냐? 감히 JK 후계자가 어디 근본도 없는 것과 어울려. 강건혁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지훈의 모든 변명을 묵살했다. 전화기는 그 자리에서 빼앗겼고 방에는 감시인이 붙었다. 서연에게 연락할 방법 단 한마디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잊어라. 너는 회사를 이끌어야 할 몸이다. 그런 하찮은 감정 노름은 내 인생의 오점만 될 뿐이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죄수처럼 공항으로 끌려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는 속으로 수없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하다. 기다려줘. 하지만 그 외침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10년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일에 매달려 할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JK그룹의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았다. 아틀리에 연이라는 작은 회사를 이끌며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를.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는 단순히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약속을 되찾고 그녀를 다시 자기 세상으로 데려오기 위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방법이었다. 강 총수님, 최민준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회의는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모두가 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눈빛. 그 눈빛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강지훈은 애써 감정을 갈무리하고 냉정한 총수의 얼굴로 돌아왔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지. 양측의 제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JK그룹은 혁신을 추구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그것은 모두에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유독 더 무겁게 들리는 도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강지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의 그 소년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맨일 뿐이었다. 자신들의 과거 따위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씁쓸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그녀는 결심을 다졌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으로 증명해주겠어.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모두 버리자. 이것은 오직 일일 뿐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전략회의가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유노이아 타워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었다. 모든 조간신문의 한 면과 주요 인터넷 언론의 헤드라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서연의 설계안을 겨냥한 비판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수조 원짜리 공중누각 유노이아 타워는 시민을 위한 것인가? JK그룹의 폭주 전문가들, 비현실적 설계, 심각한 우려 표명. 유명 건축가의 예술원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선 랜드마크.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최민준이 회의에서 제시했던 왜곡된 데이터를
내부 관계자의 제보인 것처럼 포장했고 익명의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덧붙여 신뢰성을 가장했다. 기사들은 한서연의 디자인을 경험 없는 젊은 건축가의 치기, 어린 이상주의로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드는 애물단지로 매도했다. 그 파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아틀리에 연의 작은 사무실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프로젝트의 향방을 묻는 협력업체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심지어는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정체 모를 전화까지. 대표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하죠?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팀의 젊은 실장인 박주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막내 디자이너 역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폭풍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아틀리에 연은 순식간에 JK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무모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서연만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불이 나게 울리는 전화를 모두 무시한 채 쏟아지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석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민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열하게 나오는군.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기사에 인용된 데이터와 논리는 정확히 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과 일치했다. 이것은 그녀를 이 경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같은 시각 JK그룹 총수 집무실. 강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을 얼음 같은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집무실의 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누구 지시지?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 이런 명백한 일을 두고 조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발 아래로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를 시험하는군. 최민준. 이것은 단순히 한서연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려는 최민준의 오만한 도발이었다. 공개적으로 JK그룹이 반박 성명을 낸다면 언론은 내부 분열 혹은 의혹 은폐 시도라며 더 신나게 물어뜯을 것이다. 덧치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 싸움은 그녀가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맨손으로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필요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김 비서, 내 총수님. 최초 기사를 쓴 기자를 알아내. 그 기자가 누구와 접촉했고 기사에 인용된 내부 자료가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안으로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김 비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빛의 속도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총수에 충직한 오른팔이자 JK그룹의 정보력을 총괄하는 그림자였다. 반나절도 차에 지나지 않아 김 비서의 보고서가 지훈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보고서는 지훈의 예상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최초 유포자는 최민준 전무라인의 한 경제부 기자였고 자료 역시 최 전무의 부서에 있는 컴퓨터에서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명백한 증거였지만 지금 이것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최민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패와 비리 전체를 올가맬 더 확실한 그물이 필요했다. 지금 섣불리 꼬리를 잘랐다가는 그를 비호하는 그룹, 내의 원로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만 주게 될 것이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효과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김 비서를 다시 불렀다.
독일 프라운호페어 에코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가져오게, 특히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과정과 장기 수익성 분석 데이터를 중심으로. 네, 독일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프라운호퍼 에코타워는 몇 년 전 건설 초기 단계에서 한서연의 설계안과 똑같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완공 후에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상업적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세계적인 건축의 아이콘이 된 사례였다.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만 요약해서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지의 양진석 기자에게 익명으로 보내.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요약본을 아틀리에 연애 공식 이메일로도 보내. 누가 보냈는지 절대 추적할 수 없도록 익명의 지지자가 보낸 것처럼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었다. 자신이 도왔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됐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순수한 그녀의 승리에 오점을 남길 뿐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이길 수 있는 칼을 던져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아틀리에 연 사무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지친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서연은 홀로 남아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온종일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감에 정신이 혼미했다.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였다. 딩. 고요한 사무실에 날카로운 이메일 수신음이 울렸다. 무심코 컴퓨터로 다가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발신인 불명의 이메일이었다.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첨부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달려 있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프라운호퍼 에코타워의 성공 신화를 증명하는 핵심 데이터들이었다. 언론이 문제 삼았던 초기 투자, 비용 유지, 보수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장기적 수익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까지. 모든 데이터는 명확한 출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 같았다. 이것만 있다면 지금의 여론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다. 모든 비난에 대해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였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자신의 설계를 지지하는 익명의 후원자, 아니면 최민준의 반대 세력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방역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쳐 있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왔고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은 새로운 전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방역할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퇴근했던 박주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회사로 다시 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들 연락처 전부 정리해서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야겠어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총수 집무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지우는 창가에 서서 저 아래 작게 빛나는 아틀리에 연 사무실이 있을 법한 방향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 양진석 기자가 쓴 팩트체크, 유노이아 타워 논란, 독일의 사례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인터넷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누구보다 멋지게 싸워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전쟁의 포화 같았다. 한서연은 단상에 섰다. 그녀의 뒤에는 진실과 비전이라는 간결하지만 힘있는 문구가 스크린을 채우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팀원들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자리를 준비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꿈을 지켜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틀리에 연예대표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지난 며칠간 저의 설계안과 저희 회사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떠한 숨김도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어제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떠올랐다. 수조 원짜리 공중 누각, 비현실적 설계, 혈세 낭비. 언론은 저의 설계를 두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이 손짓하자 스크린 반대편에 독일 프라운호퍼 에코타워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여기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타워 역시 건설 초기 저와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하고 유지 보수가 어려우며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프라운호퍼 에코타워는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시스템 덕분에 완공 5년 만에 모든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현재는 베를린의 어떤 건물보다 높은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나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소화하여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을 프라운호퍼 타워의 실제 데이터와 하나하나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전문가의 자신감이 넘쳤다. 유노야 타워는 공중 누각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과학이자 경영입니다. 열정적이지만 냉철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처음의 냉소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한 명의 비전을 가진 건축가가 거대한 편견에 맞서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총수 집무실, 강지훈은 대형 스크린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다. 역시 한서연이야. 자신이 던져준 칼을. 그녀는 이토록 완벽하고 눈부시게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답답함과 갈증이 해소되는 듯했다. 옆에 서 있던 김비서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십니다, 총수님. 한 대표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지우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 빛나는 그녀에게서 한시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반면 최민준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젠장 저 계집애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료를. 그는 보고 있던 모니터를 집어 던질 듯이 노려보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젊은 건축가를 너무 얕보았다. 분노는 곧 더 깊고 악랄한 계략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다음엔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여론은 180도 돌아섰다. 천재 건축가의 눈부신 방역, 비전을 증명한 한서연 대표와 같은 찬사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아틀리에 연의 이름은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논란이 잠잠해지고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유노이아 타워가 세워질 드넓은 부지에 홀로 나와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의 흙냄새와 밤 공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다. 설계는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땅이 품고 있는 역사와 기운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공간을 빚어낼 수 있었다. 임시로 설치된 건설 현장 조명 아래에서 지질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시간에 그가 여기에 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군. 그는 마치 일상적인 순찰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야간 현장 점검이 있어서 나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와봤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은 굳이 따져 묻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의실도 기자회견장도 아닌 텅 빈 대지 위에서 단둘이 마주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부지를 걸었다. 발밑에서는 흙과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사각거렸다. 기자회견은 인상적이었어.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여전히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감사합니다. 총수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서연 역시 깍듯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몇 마디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해 보였다. 부지 가장 중앙 그녀가 설계도의 중앙 광장으로 표시해둔 지점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밭과 작은 분수가 있고 서연은 허공에 손을 저으며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에는 아주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를 옮겨 심을 겁니다. 이 타워의 심장처럼 오랜 시간과 기억의 상징이 되어줄 나무죠. 그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리키는 텅 빈 공간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옆모습은 어둠과 조명 속에 반쯤 잠겨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예, 은행나무라. 혹시 정동길에 있던 그 나무 때문인가?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정동길, 그리고 그곳의 은행나무.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그들만의 장소. 함께 이어폰을 나눠 끼고 미래를 꿈꾸고 어쩌면 첫 입맞춤을 나누었던 그 벤치가 있던 나무. 그 단 한마디에 그녀가 10년간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역시 그녀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보았다. 냉혹한 기업 총수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얼굴을.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슬픔, 그리고 10년간 참아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잊은 것이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현장에서의 그 밤 이후 한서연과 강지훈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미세하게 허물어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냉정한 총수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둘만 남게 되는 순간에는 언뜻언뜻 10년 전의 소년 같은 눈빛을 내비쳤다. 서연 역시 그를 더 이상 완벽한 타인으로만 대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질문들이 하나둘씩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러나
프로젝트는 그들의 개인적인 감상에 잠길 틈을 주지 않았다. 기자회견의 성공으로 아틀리에 연은 태평양 건설과 대등한 위치에서 최종 심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제 경쟁은 설계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최민준 전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한서연이라는 감히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젊은 여자에 대한 증오와 함께 그녀의 뒤에 어른거리는 강지훈의 그림자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지훈, 내 놈이 뒤에서 손을 쓴 게 틀림없어. 감히 나를 물러보고. 최민준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JK그룹 내부에 수년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그 왕국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그들이 관리하는 비밀스러운 자금줄, 그리고 그룹의 이권을 나눠 먹는 외부 협력업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는 그에게 있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나 코의 전무일세. 한성철강의 한 사장 좀 바꿔주게. 한성철강은 JK그룹의 오랜 파트너이자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철강 공급업체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한동수 사장은 최민준의 대학 선배이자 그의 카르텔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였다. 초회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한 사장 시끄러운 얘기는 빼고 본론부터 들어가지. 이번 유노이아 타워 아틀리에 연이라는 곳에서 제안한 설계안이 문제야. 아, 그 말 많던 설계안 말입니까? 그래, 그 설계안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특수한 고강도, 강철빔이 필요해. 독일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물건이지. 비용이 만만치 않겠군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야, 한 사장. 최민준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아졌다. 자네 회사에서 다루는 자재 중에 겉보기엔 똑같지만 강도는 절반도 안 되는 중국산 싸구려가 있지 않나.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수 사장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전무님, 그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테니. 시험 성적서나 품질 보증서 같은 서류 작업은 우리 쪽에서 깨끗하게 처리해 줄 테니까. 자네는 그냥 납품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은 우리끼리 좋은데 쓰면 되는 거고.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끔찍한 범죄 계획이었다. 건물의 핵심 골조가 될 강철빔의 품질을 속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유노이아 타워는 완공되기도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아는 시한폭탄이 될 터였다. 그리고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부실 설계의 오명을 쓴 한서연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최민준은 이 계획으로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눈은 그룹 내 모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지훈은 총수 자리에 오른 직후부터 그룹 내부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비밀리에 내부 감찰팀을 운영해왔다. 그 팀은 오직 그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유령 조직이었다. 그리고 최근 몇 주간 감찰팀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이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성철강과의 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최민준이 한성철강과 접촉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강지훈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한성철강이라. 그곳은 선대 회장님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동수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품질 관련 클레임이 몇 차례 있었고 최 전무가 번번이 그것을 무마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민주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자신의 범죄를 위한 거대한 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연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세호연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최종 심사를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시공에 사용될 자재 선정이었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성철강을 유노이아 타워의 주 철강 공급업체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한성철강은 수십 년간 우리 그룹과 함께해온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품질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 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의 주장에 대부분의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그 오랜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전무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설계한 나선형 구조의 안정성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성철강이 생산하는 A700 모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독일 티센크루프사의 HU900 초고장력 강철빔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제출한 구조 계산서 역시 HU9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오직 설계의 완벽함과 건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내놓은 순수한 의견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최민준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한 대표, 지금 우리 JK의 기술력과 파트너를 무시하는 거요. H700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기술팀의 결론인데 어디서부터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최민준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한 대표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강지훈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서연의 편을 든 것은 처음이었다. 유노이아 타워는 JK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겁니다. 단 1%의 위험 요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자재의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설계자인 한 대표님께 위임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소신껏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최민준과 그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그리고 한서연을 자신의 사람으로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최민준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복도에서 잠시 강지훈과 마주쳤다. 총수님,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나는 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것뿐이니까. 그는 여전히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초해민준 전무 그리고 한성철강을 조심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멀어져 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아니었다. 그 화려한 비전 뒤에는 JK그룹의 미래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검고 깊은 음모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연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경고는 한서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다. 최민준 전무, 그리고 한성철강을 조심하시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위험의 신호였다. 지난 몇 년간 건축가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느끼는 위기감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 JK그룹의 총수가 일개 파트너사의 대표에게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행동의 이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은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김 비서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왔다. 강지훈 총수가 업무 협의를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장소는 회사가 아닌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전통 찻집의 별채였다. 외부의 시선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였다. 약속된 시간에 서연이 찻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그의 옆모습은 차가운 기업 총수가 아닌 깊은 고뇌에 잠긴 한 남자처럼 보였다. 와주었군. 그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찻잔을 드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웠다. 오늘 한 대표를 보자고 한 건 단순히 자재 명세서를 검토하기 위함이 아니오. 지훈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방 밖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 돼. 이건 프로젝트의 성패를 넘어 당신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오늘 이 대화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임을 알았다. 최민준 전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발을 담그고 있어. 그리고 한성철강은 그의 가장 큰 돈줄이자 범죄의 파트너야. 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민준과 한성철강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의심스러운 거래들 품질 문제를 돈으로 무마한 정황, 그리고 이번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심증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들의 계획은 아마도 자재 자체를 속이는 것일 테지. 특히 건물의 뼈대가 될 강철빈 말이오. 그의 마지막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건축가에게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것을 돈과 맞바꾸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다. 최민준이 자신을 그토록 공격했던 이유, 한성철강을 고집했던 이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건물과 그 안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가 겁을 먹거나 이 문제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느낄 충격과 배신감을 걱정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로 인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도 정말이냐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고 자신이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받아들였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역시 한서연이었다. 그가 10년간 그리워하고 또 존경해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나는 뱀의 머리를 자를 준비를 할 거요.
최민준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는 거의 다 확보했어. 하지만 그를 법정에 세우고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게 자재 문제군요. 그로써 건축가인 당신의 입장에서 한성철강의 자재가 구조적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 주어야 하오. 그들의 공정과정, 인증서류 무엇이든 좋아.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 주시오. 비밀은 공유되었고 침묵의 동맹은 맺어졌다. 더 이상 총수와 건축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아련한 첫사랑도 현재의 삭막한 비즈니스 관계도 아닌 정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낮으로 한성철강의 뒤를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팀원들 역시 대표의 굳은 결의를 믿고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한성철강이 지난 5년간 시공에 참여했던 모든 건물의 설계도와 자재시험 성적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낮에는 JK그룹과의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아틀리에 연의 불을 밝힌 채 수천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모순점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 한성철강의 주력 제품인 H700 강철빔의 공식 시험 성적서에서였다. 서류상으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TUB 라인란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인증서의 양식과 번호 체계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녀는 곧바로 TUB 라인란드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개된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한성철강의 H700 모델명을 입력했다. 결과는 검색 결과 없음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철강 회사들의 제품명을 입력하자 정상적으로 인증 내역이 나타났다. 한성철강의 인증서는 완벽하게 조작된 위조 서류였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비밀 감찰팀. 역시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한성철강이 세운 몇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는 최민준의 처남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찾아낸 것이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한성철강의 시험 성적서 위조된 거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발견한 자의 흥분 때문이었다. 지훈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수고했소. 나도 방금 마지막 조각을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악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났고 그들의 손에는 그것을 단죄할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전략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전화를 끊기 직전 둘 사이에는 잠시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조심해. 그의 목소리에는 총수의 위험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슴 따뜻한 기분이었다. 네오도 지훈아. 그녀 역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직함도 존칭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그 이름. 전화는 끊겼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한서연과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동맹은 이제 거대한 덫을 놓기 위한 정교한 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들의 전화통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때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때로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동지로서.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갔다. 작전의 첫 단계는 한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관련 부서와 태평양 건설이 참석하는 최종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폭탄 선언과도 같은 제안을 던졌다. 유노야 타워의 전림. 없는 구조적 특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조 자재에 대한 최종 현장 실사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실사는 내부 감사팀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완벽하게 중립적인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TUV SUD 코리아에 의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TUUV는 한치의 오차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독일의 전차와도 같은 검증기관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앞에서 한성철강의 위조된 성적서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이 있다고 자백하는 꼴이었다. 강지훈은 연극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배우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최민준을 돌아보았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군. 최 전무 이견 있소. 최민준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쥐어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지요. 그렇게 덫에 첫 번째 턱이 놓였다. 그와 동시에 강지훈은 물밑에서 두 번째 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자재 현장 실사가 예정된 바로 그날 오후 JK그룹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부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및 내부 감사 현안에 대한 긴급 보고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최민준을 포함한 이사들은 이 회의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지훈의 책상 서랍에는 최민준의 모든 비리를 담은 두툼한 보고서가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차명 계좌의 흐름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검은 돈이 최종적으로 최민준에게 흘러들어간 증거까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JK그룹 내부의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최고조에 달했다. 한서연과 그녀의 팀은 TUV 검사관들과 함께 현장 실사를 위한 까다로운 테스트 절차를 준비했다. 최민준은 사면 초가의 위기감 속에서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하여 TUV 측에 압력을 넣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밝혀지며 몰락하든가 아니면 더 위험한 도박을 하든가. 현장 실사를 하루 앞둔 날 오후였다. 서연은 최종 준비를 위해 몇몇 TUV 엔지니어들과 함께 건설 부지에 나와 있었다. 현장은 다음 날 있을 실사를 위해 한성철강에서 납품한 강철빔 H700 모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최민준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크레인 기사가 조작 실수인 척하며 육중한 철근 다발을 공중에서 놓쳤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떨어진 철근 다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서연이 서 있던 바로 옆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거대한 강철빔 더미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더니 천천히 그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공기를 가르는 강철의 굉음. 서연은 순간 온몸이 굳어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TUV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치며 덮쳤다. 두 사람이 바닥을 구르는 것과 동시에 수십 톤의 강철빔들이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그들이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서연은 함께 넘어진 엔지니어의 품 안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다. 긱! 그때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현장 입구로 돌진해 멈춰 섰다.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욱한 먼지 속 무너진 강철 더미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모든 이성과 통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한서연,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총수의 냉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차에서 뛰쳐나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은 더 이상 JK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오직 그녀를 향해서만 돌진했다. 서연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어디를 더 다쳤을까봐 차마 손도 대지 못한 채 그의 손은 절박하게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안도로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어떤 위장도 가면도 없었다. 수십 명의 현장 인부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민준의 끈앞을들 앞에서 그의 모든 진심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충격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서연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은 절망과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틋한 감정이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도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도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부숴버릴 남자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한 팔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마치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서연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크레인 기사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현장 소장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암컷을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의 섬뜩하고 잔인한 사리로 번뜩였다. 최민준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어제의 사고가 무색하게 유노이아 타워 건설 부지는 이른 아침부터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이 동원한 JK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현장 둘레를 철통같이 에워쌌고 모든 출입자는 엄격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한서연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작은 반창고를 붙인 채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제의 충격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강철처럼 단단했다.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건축가로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을 목도한 자에 타협할 수 없는 사명감이었다. 독일에서 온 TUB의 검사관들은 최첨단 휴대용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XRF 분광 분석기, 초음파 탐상기 등 강철의 성분과 내부 결함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는 장비들이었다. 한성철강의 한동수 사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훈 측에서 초대한 몇몇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 50층의 이사회 회의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고 있었다. 최민준은 유일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제의 사고로 한서연이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최소한 현장 실사가 연기될 것이라 예상했다. 오늘의 이사회는 그저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평소보다 한층 더 서늘하고
위압적인 그의 기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두 개의 전장 하나의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포문이 열린 것은 건설 현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독일인 수석검사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유노이아 타워의 핵심 구조재인 한성철강의 H700 강철빔에 대한 비파계 성분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XRF 분석기는 강철의 X선을 쏘아 그 구성 원소와 함량을 0.01%의 오차도 없이 분석해냅니다. 결과는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그는 단단한 강철빔의 표면에 분석기의 총구를 겨누었다. 삐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모니터의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검사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빔으로 옮겨가 똑같은 검사를 반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빔으로.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같은 시각 이사회 회의실. 강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그룹 내부에 자라나고 있는 치명적인 암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최민준을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5년간 JK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한성철강이 차지한 비정상적인 이익률,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흘러 들어간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보여주었다. 빽빽한 숫자와 도표로 이루어진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향연이었다. 조회, 전무, 이건 대체 무슨 근거 없는 소리여.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요. 최민준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강지훈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제압했다. 아직 내 보고는 끝나지 않았어, 최민준 전무. 마침내 두 개의 전장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독일인 검사관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얼굴은 전문가로서의 분노로 굳어 있었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는 모니터의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강철빔들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받은 H 등급 강철의 성분 명세서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철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망간과 탄소의 함유량이 기준치에 터무니없이 미달하며 대신 값싼 불순물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고강도 건축 자재가 아니라 재활용한 고철 덩어리에 페인트 칠만 한 쓰레기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초고층 빌딩을 지었다면 그것은 건설이 아니라 대규모 집단 학살 행위가 되었을 겁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한동수 사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사회 회의실. 강지훈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된 수백억의 비자금이 최종적으로는 최민준의 천안 명의로 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담은 금융 추적도였다. 최민준 전무가 지난 5년간 한성철강과 같은 부패한 협력업체와 결탁하여 조성한 비자금은 확인된 것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짓말, 날조야 증거도 없는 음해일 뿐이다. 최민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태블릿 PC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 비서가 보낸 신호였다. 지훈은 피식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증거라. 최 전무가 말하는 증거가 이런 것인가. 그가 태블릿을 터치하자 이사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현장의 라이브 영상으로 바뀌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TUB 검사관의 서슬퍼런 판결. 모니터에 떠있는 사기 데이터를 보고 경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차에 주저앉아 있는 한동수 사장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글픈 승리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스크린과 강지훈의 무자비한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앞뒤 양옆 모든 퇴로가 막혔다. 그의 오만함, 그의 권력,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바로 이 순간 한 줌의 먼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라이브 영상을 껐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들어오시죠.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가진 인형처럼 앉아있는 최민준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최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힘없이 끌려나가는 최민준의 처참한 뒷모습을 강지훈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암세포는 마침내 제거되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한서연을 위해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최민준 전무와 한성철강 한동수 사장이 구속된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연일 언론에서는 JK그룹의 내부 비리와 건설업계의 부패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J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휘청였지만 이내 강지훈 총수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이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으며 반등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서연과 아틀리에 연은 가장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녀의 전문성과 용기는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얼마 후 JK그룹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노이아 타워 프로젝트의 유일한 설계사로 아틀리에 연을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최민준과 미미한 유착관계라도 있었던 태평양 건설은 스스로 경쟁을 포기했다. 이것은 한서연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은 축하 화환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전화로 연일 북적였다. 팀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업계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주목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축복 속에서 서연은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이 승리는 결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워준, 아니 사실상 모든 전쟁을 지휘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자 그는 다시 JK그룹의 높은 성 안에 있는 차가운 총수가 되어버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에서 그 어색한 거리감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던 절박한 목소리, 그녀를 보호하려던 단단한 팔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한 채 오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냉철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전쟁은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지만 평화는 오히려 그들을 다시 서먹한 타인으로 되돌려 놓은 듯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무겁게 떠다녔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초조함에 시달렸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비서실을 통하지 않은 그의 개인 번호였다. 오늘 저녁 8시 정동길 우리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우리 자리. 그 짧은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시작되고 또 멈춰버린 바로 그 은행나무 아래였다. 약속된 시간 서연은 정동길에 도착했다. 가을이 깊어 길 위에는 노란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딱딱한 수트가 아닌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J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오랜 시간 길을 잃었던 한 남자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서 있기만 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기묘한 침묵이었다. 미안해. 지훈이 먼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전에 대해서. 그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불같이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전화기를 빼앗기고 방에 갇혔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처럼 공항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밤의 모든 절망을. 네오를 떠나는 건 단 한 번도 내 선택이 아니었어. 나는 너에게서 강제로 뜯겨져 나갔던 거야. 그는 미국에서 그녀에게 연락하기 위해 했던 모든 필사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의 모든 통신을 감시했고 그가 보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그녀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대학에서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지, 작은 설계 사무소를 열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힘들어할 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네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겠어. 그의 시선이 멀리 유노야 타워가 세워질 도심의 야경을 향했다. 유노야 타워 프로젝트는 내 마지막 도박이었어. 과거의 유령처럼 불쑥 나타나는 대신 너를 내 세상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무대를 만드는 것.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어. 마침내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억눌러왔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차갑게 굴었던 건 비겁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봐,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가면 뒤에 숨었던 거야. 네가 나를 밀어내더라도 상처받지 않은 척할 수 있도록. 정말 바보 같았지. 다시 한번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의 길고 긴 고백이 끝났을 때 서연의 두 뺨 위로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오해와 원망이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 역시 자신만큼 혹은 자신보다 더 아픈 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어떤 극적인 입맞춤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맞잡은 손의 온기 하나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의 하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게 개었다.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정동길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풀어놓았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서로가 없는 세상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던 시간의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원망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변치 않은 애틋함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듯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재건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유노야 타워는 마침내 첫 삽을 떴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지훈과 한서연은 거의 매일을 함께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회의실에는 과거의 날 선 긴장감 대신 편안한 신뢰와 존중의 공기가 흘렀다. 이쪽 채광창의 각도를 3도 정도 더 높이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5%는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회의 도중 서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과거 같았으면 비용 문제를 먼저 따졌을 임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전문성에 토를 달지 않았다. 특히 강지훈은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좋은 생각이요. 당장 시뮬레이션에 착수해서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오.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한 대표는 오직 최고의 건물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오.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길을 걷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일터 밖에서도 조금씩 깊어졌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대신 늦은 밤 공사 현장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란히 앉아 하루의 피로를 푸는 날이 많아졌다. 어릴 때 너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항상 지붕을 뾰족하게 그렸는데 왜 그랬어? 그래야 하늘이랑 더 가까워지잖아. 난 어릴 때부터 하늘에 닿는 집을 짓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소소한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며 10년의 간극을 천천히 메워나갔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싸우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서연을 데리고 조용한 근교에 위치한 자신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제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 강건혁 명예회장이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노인은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손자의 손을 잡고 온 서연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 서슬 퍼런 분노 대신 세월의 무상함과 뒤늦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서연은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강 명예회장은 서연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놈을 잘 부탁하네. 저 녀석이 저렇게 웃는 건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렇게 그들은 과거의 가장 큰 상처와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냈다. 시간은 흘러 2년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유노이아 타워는 마침내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타워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안전모를 쓴 채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의 완공된 최상층 전망대로 향했다. 사방이 트인 전망대 너머로 황금빛 석양에 물든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내가 처음 스케치북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건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 이렇게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서연이 벅찬 감정으로 말했다. 내가 현실로 만든 거야. 너의 비전과 너의 강인함이. 지훈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10년 전 그 은행나무 아래에서 약속했었지. 네가 짓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JK그룹이 의뢰하겠다고. 아주 오래 걸렸고 너무나 아픈 길을 돌아왔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불안이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사랑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이 타워는 우리의 과거야. 이걸 이루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지.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 서연아, 나와 함께. 우리 인생의 다음 설계도를 그려주지 않을래. 서연은 말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발 아래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유노이아 타워는 완공 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넘어 도시의 심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얻고 영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지만 이 타워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낸 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설계도의 첫 페이지일 뿐이었다.